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의 한돈 대표입니다. 자, 오늘 좀 시장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역시 이제 얼마 가지 못하고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쯤 또 이것이 또 마무리될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그 투표권이 12명에게 있습니다. 뭐, 연준 이사도 있고, 총재,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연방은행 총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매파적인 인물이 한 4명, 투표권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이 7명 그리고 비둘기파가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비둘기파가 이번에 사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투표권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세인트루이스 총재 다음으로 현재 투표권이 없지만 사임한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매파적인 사람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빅스텝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1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섰고요. 6개월은 5.1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0년물 대표적인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3.9 거의 4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현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죠. 또다시 우리 긴축 악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5%, 5.25까지는 예상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가.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의 금리 그 밴드 상한선이 이제 5.5까지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이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 주에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PC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가 이제 5.0이었습니다. 상승이. 근데 이제 이게 더 줄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얼마 전에 나타났던 소매 판매 0.3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PC 지표도 뭐 예상보다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기타 뭐 대표적인 어떤 음식료라던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철강 가격이라던가 중국이 경제 활동을 다시 하면서 철강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철강 가격 그리고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화학 업종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철강 업종이 강세를 보인다면 벌크선 관련 종목들이 좋아지죠. 그래서 페노션이라는 업체 주가를 보시게 되면 강해요. 뭐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철강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프타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어떤 건 떨어져 있고 어떤 건 올라가 있고 막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도 미국의 그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주거 쪽도 있겠죠. 아무튼 시장은 이제 FOMC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 회의록에 따라서 이제 3월 21일 날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또다시 한 달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가 긴축이 또 지속되면서 급락하고 또 반등이 나왔다가 긴축이 지속되면서 또 급락하고 이번에 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하는 241선을 돌파를 했지만 강하게 돌파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2600선까지는 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처는 못 갔습니다. 2500에서 끝났어요. 근데 뭐 올해 상반기 안에 2600은 가긴 갈 겁니다. 언제?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요. 근데 3월 달에 또다시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약간 고개를 떨구는 듯한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지금 고개를 아래로 떨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241선이 꺾이는 자리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다. 제가 뭐 눈이 강의를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아래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 하락하는 241선을 조금 돌파하자마자 바로 매물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조금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매수를 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굵직굵직하게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 팔고 적게 사는 거죠. 많이 팔고 적게 삽니다. 과거에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적게 파는 거예요. 많이 사고 적게 팝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이 팔고 적게 사죠. 좋지 않은 그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좀 사고 있었지만 반대로 또 선물에서는 좀 해칭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은 거의 전 포지션이 이제 외국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또 최근에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지수가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신용조회 같은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SGI 평가 정보라던가 또는 고려 신용정보, 채권 추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올라갈 때 떨어진 놈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장중 반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모습은 약간 고개를 떨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뭐 주식을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자꾸 사게 되면요.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확률 싸움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또 내일은 다른 종목이 올라갈 텐데 그걸 내가 자신이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빠지면 확률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1200개, 코스피가 상승이 한 2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개를 사면 2개도 성공하지 못한다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 매매를 잘한다라고 하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확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했다. 그래서 잘 가야 800포인트 전후에서 고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00포인트를 살짝 못 갔습니다. 근데 아직 뭐 완전히 끝났다. 뭐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은 희망은 남아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자칫 750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쌍바닥의 원리가 되겠죠. 쌍바닥을 치고요. 올라갔다가 얕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다라면 요 부근 750선 부근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그러실 거예요. 지수가 오늘 하락했는데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주식을 매수하는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코스닥의 보조 지표는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여기서 강하게 반등해 주려면 시장이 오래 했던 것을 약간 좀 완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PC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야 됩니다. 뭐 5.0 이하, 4.8 이하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고용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PC 지표와 고용 지표까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까지도 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좀 안 좋은 쪽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조정은 이제 3월 중반까지 FOMC 회의가 있을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회의록에서 뭐 금리를 조속히 중단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고 저가 매력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호재는 낙폭 과대밖에 없어요.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즉 저평가 매력이 좀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주식을 섣불리 매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계속 시황을 우리 그 클럽 회원님들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황도 올려드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장 안 좋을 때는 SHI 평가 정보라던가 고려 신용 정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 누구라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황 제가 시황을 굉장히 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시황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미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황에 대해서도 코스닥이 강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지만 자 강하지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만 추가 상승 후에 단기 고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막 그 강의도 무료로 드리고 그리고 시황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걸 이제 무료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패밀리가 되시면 돼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제목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좀 있죠. 그 옆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하단에 설명란을 보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누구라도 저희 패밀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